피부를 지키기 위해 발랐던 선크림이 오히려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선크림을 잘못 사용하면 피부 트러블은 물론 피부 노화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트러블들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더라도 100% 다 없애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도포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 트러블과 피부 노화를 막는 올바르게 선크림을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크림이 우리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이유. 선크림은 태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크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햇빛을 막아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햇빛에 있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위해서인데요.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는 것이죠. 이렇게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자외선이 왜 피부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이란? 자외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A, B, C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자외선들은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 대기권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외선 C는 파장이 아주 짧으며 그리고 대부분 대기권에서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A와 B는 자외선 C에 비해 파장이 길고 피부 대기를 뚫고 우리 지상까지 내려오는 자외선입니다. 지구 대기를 뚫고 우리 피부에 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외선 A와 B가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A는 자외선 중에 가장 긴 파장을 가진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A는 우리 피부 속 진피층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깊게 들어온 자외선 A는 피부의 세포들을 죽게 만들고 또 노화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건강한 피부를 위해 꼭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A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 피부를 검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듯 피부 속에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근데 이 자외선 A가 색소의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를 검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외선 B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파장이 짧고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 피부가 빨개지고 또 심할 경우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파장이 짧아 우리 피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바닷가에서 여름에 놀다 보면 빨갛게 타기도 하고 심할 경우 화상도 입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자외선 B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외선 A와 자외선 B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기미와 잡티 그리고 잔주름 등이 생기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피부암과 같은 아주 위험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단순한 미용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건강하고 또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잘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선크림 함부로 막 바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신에게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 먼저 선크림의 성분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선크림이라고 해도 다 같은 선크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아무 선크림이나가 발랐다가 오히려 더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더 피부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의 성분을 잘 알고 있어야 트러블이 나지도 않고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을 고를 수 있게 되어서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선크림을 구매하려고 보시면 이렇게 SPF와 PA라는 숫자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선크림에는 무조건 표기가 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PF와 PA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SPF와 PA는 즉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그 수치를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자, 먼저 SPF부터 말씀드리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수치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SPF 5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P1부터 SP50까지 수치로 되어 있고 햇빛이 강한 외국에서는 50이 넘는 수치를 가진 제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외선 B에 몇 분의 몇을 추가시키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 SPF 10일 경우
10분의 1, 즉 10%의 자외선 비만을 통과하게 된다는 뜻이고 90%의 자외선 B는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드시면 SPF가 30일 경우 30분의 1, 즉 97%의 자외선 B를 막아주고 그리고 가장 높은 SPF 50일 경우에는 50분의 1, 즉 98%의 자외선 B를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PA라는 건 뭘까요? PA는 자외선 A를 막아주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SPF처럼 숫자로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플러스 수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치가 정해진 것은 최대 1개부터 최대 4개까지의 수치로 되어 있고 플러스 숫자가 많을수록 자외선 A를 더 많이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고르실 때는 가능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크림을 고를 때 이 SPF와 PA 수치만 보고 고르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바로 선크림이 어떤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입니다. 먼저 무기자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인데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성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천 개의 작은 거울들을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거울 하나하나가 자외선을 튕겨내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로써 무기자차처럼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유기자차 선크림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유기자차 성분이 자외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되고 이 흡수한 자외선을 적외선으로 바꿔서 피부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을 유기자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 제품을 고를 때 자신의 피부 타입을 먼저 체크하는 것처럼 선크림을 고를 때에도 자신의 피부 타입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선크림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는 선크림. 민감한 피부이거나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인 타입 분들은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산 때문인데요. 앞서 무기자차는 수천 개의 거울을 피부에 바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기자차는 하얀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알갱이 하나하나가 지방산 성분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이 피부에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사용하실 때 트러블이 생기신다면 그 제품에 지방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지방산이 들어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유기자차 제품 중 지방산이 없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라떼어리에서 나온 선크림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스틱형 제품을 사용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스틱형 제품은 물이 포함되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연화제 그리고 오일과 왁스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왁스와 연화제 성분은 피부에 기름막을 만들어 주어서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틱형 제품에는 지방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오히려 끈적거림과 번들거림이 심해지고 트러블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틱형 제품들은 트러블이 없고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자신에게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을 안내 드렸는데요. 자, 선크림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르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 첫 번째는 선크림을 바르는 시점입니다. 선크림은 외출하기 2~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선크림을 피부에 바른 후에 안정적으로 고르기 퍼지기까지는 2~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선크림이 골고루 발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가 타게 되면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르는 양입니다. 자, 선크림을 바르는 권장량은 피부 표면적당 2mg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얼굴을 바를 때를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양이라면 얼굴을 기준으로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바른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기준으로 바르실 때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양을 짜신 뒤에 얼굴 전체로 골고루 펴서 바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덧바르는 거예요. 근데 메이크업 했을 때는 선크림을 어떻게 덧발라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펴바르는 선크림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선스틱이나 아니면 뿌려서 사용하는 선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스틱이나 선스프레이는 일부 민감한 피부들에게서는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선크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부분이 계신데요. 바로 선크림의 유통기한이에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여름에 구매하시고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겨울에 보관했다가 또 다음 여름에 되시면 꺼내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미개봉 제품의 경우에는 2-3년 이내가 유통기한이에요. 하지만 제품을 개봉한 뒤에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품을 열게 되는 순간 6개월 이내로 전부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품의 뚜껑을 오픈하는 순간 선크림의 성분과 공기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제품의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크림이 변질되게 되고 발랐을 때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한 번 열면 6개월 이내에 다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선크림을 바르고 눈이 많이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주위에 1cm를 피해서 발라주시거나 눈 주위는 문질러서 펴바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발라드리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선크림을 발랐을 때 눈시림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크림을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바른 후 어떻게 세안해야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른 후 올바르게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사용 후 세안 방법. 선크림을 바른 후 세안하실 때 모공 하나하나 박혀있는 선크림 성분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세안을 강하게 하게 되고 특히 2중 세안이나 3중 세안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세안 방법이 오히려 더 피부를 악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렇게 강하게 피부 세안을 할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해지게 되고 오히려 더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바른 후 강하게 세안 혹은 2중 세안, 3중 세안을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피부에 선크림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네, 괜찮습니다. 피부나 모공에 남아있는 선크림 성분의 경우 나중에 피부 각질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강한 세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안은 최대한 약하게 천천히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오늘은 상황별로 선크림을 고르는 법과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선크림은 우리 피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고마운 제품인 건 사실이지만 꼭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고려하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떤 선크림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시거나 선크림을 어떻게 발라야 더 효과적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환한 피부를 위해 오늘도 선크림 잊지 마세요. 안녕!